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는 50조 원의 돈을 풀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춘천시를 비롯해 채무 보증이 있는 지자체들은 변제를 약속하면서 레고랜드 사태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출자 기업인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 빚 2,050억 원을 떠안을 수 없다며 사실상 파산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자금시장 전체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반 회사채 시장까지 번지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증 채무를 안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춘천시와 충주시, 천안시, 경산시 등 모두 13곳에 이릅니다. 행안부는 이 지자체들에게 보증 채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고 모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7년 춘천도시공사로부터 복명 테크노밸리의 우선 수익권 매입 확약을 체결하면서 채무가 619억 원 생겼습니다. 이틀 앞둔 만기일을 연장하고 남아있는 채무 205억 원을 내년 1월까지 모두 갚기로 NH투자증권과 합의했습니다. SPC 주식회사 복명 테크노밸리를 청산할 계획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2023년 1월달에 매입 확약 이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증 채무 이행 약속과 함께 중앙정부의 고강도 대책 예고에도 강원도에서 시작된 채권 시장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 속에 여당 내부에서 김진태 지사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최문순 도정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는 전 정부 지우기의 혈안이 돼 경제와 민생은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면 교사라고 공세를 벌였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기호 의원입니다. 한 의원은 장성 출신답게 군부대의 조직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국가안보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국감 파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 등 국방위 전체 수감기관의 감사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감장에 오지 않은 겁니다. 국방위 국감이 제 시간에 열리지 못하자 한기호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엄중히 국방위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 간사에게 즉시 복귀하라고 협조를 해주시고. 한 의원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가 최고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가지고 국방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이렇게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기호 의원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투와
게릴라 전술 대응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대 개편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국방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군부대가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 땅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강원도에서 군부대 무단 점유 토지가 550만 제곱미터로 전국 두 번째로 넓다며 이 땅을 군 당국이 매입하거나 원상 회복한 뒤 토지 소유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국 혼란으로 막판에 파행 운영됐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러시아 지역에는 동해항에서 카페리를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승객과 화물 수요가 상당한데 선사와 지자체는 항로 증편과 일본 항로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출항을 앞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짐을 붙이고 난 뒤 검색을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국제 카페리호 이스턴 드림호를 타기 위한 승객들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비행기가 이제 차단되니까 갈 길이 배밖에 없고 이제 애들은 거기 있고 봐야 되니까 가는 거죠.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오가고 있는 카페리호에는 매주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여객 운송이 재개돼 석 달간 4,200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했습니다. 화물 수요도 크게 늘면서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컨테이너 365TEU, 차량 3,900여 대, 중장비 19,000여 톤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사와 동해시 등은 러시아 항로의 증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객하고 화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러시아 항로를 운행하는 주 2항차 운영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항차 증편과 함께 기존 한러일 항로 재개를 위해 일본의 항구 도시와 논의해 나갈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동해안과 일본을 잇는 항로가 내년 초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교통 사망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 사망 사고 34건 가운데 38%인 13건이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도로 결빙에 의한 사고가 잦은 것으로 보고 상습 결빙 지역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매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가 시외버스 터미널과의 통합 운영이 성사되면서 시민들이 노상 임시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쇄 위기에 처했던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목적의 터미널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업체가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를 제멋대로 매각한 겁니다. 일각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용도를 변경해 개발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강수 원주시장은 절대 불가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 시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이에요. 적어도 막대한 이익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건 저 원주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버스업계의 경영난입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속,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줄고 있는 추세에다 코로나 영향에 적자폭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예매 활성화로 버스 이용객들의 터미널 내 소비도 크게 줄면서 경영난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운수업체는 노선을 줄여 적자를 해결하지만 터미널 업체는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합터미널로 운영될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역시 최근 이용객이 줄고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등 경영이 좋지는 않은 상황. 터미널 운영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원강수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개인 이동 수단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경영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거. 고속버스 터미널 사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같이 민간이 아무리 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의 목적의 사업이라면 중장기적인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37곳 가운데 횡성과 동해, 양양 등 8곳이 공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원주시도 공영터미널 운영을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10년간 방치된 원주 동부순환도로의 미개통 구간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완전 개통됩니다. 원주시는 동부순환도로 9.98km 가운데 개통되지 않은 중앙선 옛 철도 구간 0.3km의 철도 노반을 철거해 최근 개통한 데 이어 터널 구간 1.98km도 해빙기가 끝나는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왕복 4에서 6차선으로 동쪽 내부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동부권 지역 발전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 신용 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8월 강원도에서 신용 대출 항목인 기타 가계 대출이 7월보다 1,092억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신용 대출 감소세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수능 3년 차인 올해는 책상 칸막이 없이 시험을 치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발표한 수능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올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칸막이는 점심시간대만 설치됩니다. 도내 49개 중고등학교 시험장 학교는 11월 17일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수험생은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에서, 또 격리 중인 수험생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5개 시험지구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가 201명, 체납액은 9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는 201명, 체납액은 91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이 164명, 67억 9,200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37곳, 23억 8,100만 원입니다. 관세청은 지자체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다음 달부터는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방침입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 내 환경오염 신고가 10,000건 넘게 접수가 됐지만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8,193건, 올해 6월까지 3,436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처분 건수는 0건, 0원이었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지난해 74건, 171만 5천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아 오염 신고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간 최대 300만 원, 소아암 환자는 3천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 박수근의 시간 미석의 공간을 내년 3월 26일까지 선보입니다. 박수근 작가의 가장 오래된 작품 철쭉과 겨울 풍경을 비롯해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는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와 함께 박화백의 업적을 정리한 박수근 미술관 백서를 발간하고 대표작 나무와 두 여인과 한일로 20주년 기념 메달을 제작해 전시 기간 동안 판매할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오는 27일 산천어 파크골프장을 개장합니다. 화천군은 한안면 거리에리에서 자리한 총 면적 44,560제곱미터, 18홀 규모의 산천어 파크골프장 제2구장의 추가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7일 개장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암산 케이블카와 8호 유람선 등과 연계해 관광 콘텐츠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양구몰 50%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 할인 쿠폰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두 6번 지급되고 양구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몰은 양구군과 경제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양구 시래기와 찐빵, 수제 한과, 가시 오가피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올해 우수해수욕장 최종 후보에 도내 6개 해수욕장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수산청 현장평가와 이용객 만족도 평가를 거쳐 전국 12곳을 우수해수욕장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관리 우수해수욕장 후보에 주문진과 속초, 고성봉수대 등 3곳, 시설 개선 해수욕장 후보에 주문진과 아야진, 망상 등 3곳이 올랐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초 관리 우수와 시설 개선 해수욕장 각각 3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육군 2군단이 호국훈련과 화랑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군단은 작전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호국훈련과 전국 지역별로 민관 군경의 통합 방위태세 확립이 목적인 화랑훈련을 어제부터 닷새 동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